자, 우리가 6장에서는 적분 방정식을 이용해서 입출구의 압력과 속도가 주어지면은 그 시스템에 미치는 외력 또는 평행을 이루기 위해서 잡아야 될 힘이 또는 뭐 반대로 생각해서 유체가 외배주는 힘에 대해서 계산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이전에 나비스톡스 이퀘션이나 원리 이퀘션을 풀 때는 미지수가 뭐냐면 압력 속도를 미분 방정식을 풀어서 구하고 그 다음에 유체가 외부에 주는 힘은 그 압력을 그 외부 표면을 따라서 적분하는 거예요. 적분해서 푸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풀도록 돼 있고, 그러니까 그 적분 방정식이 적용하는 내용과 그 다음에 미분 방정식이 적용하는 내용을 미리 잘 구별을 해야 돼요. 적분 방정식은 어떤 입출구를 고려해서 물론 프로펠러 같은 경우 입출구라는 게 오픈되어 있는 상태죠. 오픈되어 있는 상태에서 속도 분포가 이미 주어져 있다 이거죠. 평균 속도가 됐던 어떤 속도 분포가 됐던 그리고 압력도 주어져 있고 거기에 맞춰서 뭐 우리가 외력을 구한다 이거죠. 그러면은 속도와 압력이 적분 방정식에 다 주어졌다는 얘기는 이미 이 미분 방정식을 푼 거예요. 이미 이 미분 방정식을 푼 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미분 방정식을 풀어서 나오는 거는 압력과 속도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적분 방정식에 적용할 때는 일단은 압력과 속도가 평균 속도 측정이 됐던 이런 값들이 주어진 상태에서 외력을 힘을 구하는 거다. 유체와 관련된 힘을 구하는 거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이전에 적분 방정식 이전에 적분이라는 거는 뭐 벌써 미분 방정식을 다 풀었다는 얘기죠. 풀었다는 얘기. 그래서 직접 연장 미분 방정식을 푸는 것을 공부합니다. 그런데 이제 미분 방정식이 우리 상미분 방정식 풀 때도 이미 뭐 공부를 했지만 상미분 방정식에 비선형이 되면 일단 뭐 일개 방정식의 변수 분리가 되지 않으면 비선형 방정식은 풀기가 아주 어렵다. 어려운 게 아니라 못 푸는 거죠. 따라서 근데 이제 편미분 방정식에서 만약에 비선형이면 어떻게 돼요? 뭐 거의 불가능하다. 뭐 우리 지금 이제 우리는 간단한 파이프 문제 이런 것들을 주로 푸는데 편미분 방정식이라서 또 막 옛날에 뭐 150년 전부터 열심히 풀어갖고 뭐 풀어져 있는 뭐 그 일종의 사전 개념의 어떤 문제풀이들이 모아진 게 있어요. 거기에는 또 뭐 복잡한 문제들도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이론적으로 풉니다. 물론 이제 편미분 방정식을 푸는 또 방법이 뭐 우리 상미분 방정식 풀듯이 여러 가지 또 뭐 변수 분리를 한다든가 뭐 시리즈 익스펜션 한다든가 뭐 해서 풀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유체학에서 지금 배우는 유체학에서 배우는 이 나비스톡스 해는 일단 상미분 방정식화 되는 문제를 다루겠죠. 또 그 다음에 비선형 항이 또 무슨 핑계를 대서 다 없어지는 없애는 항에 뭐 조건에 대해서 문제를 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측류유동의 파이프 문제. 측류유동은 뭐라 그랬냐면 우리가 측류유동이라는 거는 우리 수도꼭지를 이렇게 살살살살 돌리면 어느 단계 가면 옆으로 확 퍼지는 단계가 있잖아요. 퍼지는 단계는 난류가 되고 그 이전을 측류라 그랬잖아요. 측류. 점성이 높거나 에너지가 낮거나 뭐 꿀단지가 퍼졌다 그러면 그런 건 확실한 측류 뭐 이렇게 그 유체 입자 간의 혼합이 없는 유동이. 자, 그래서 제일 먼저 수평 원간, 그러니까 길어지지 않는 수평 원간 내의 유동이 포에슬리프로라 그래요. 그러니까 파이프에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올라가겠죠. 이렇게 이런 유동을 가지고 이런 유동 속도를 가지고 간다 이거죠. 벌써 유동 속도가 어떻게 돼요? 뭐 입구에서 상당히 떨어진 영역이니까 이게 그냥 이쪽 방향 유동만 있고 유동의 변화는 R 방향으로 속도 변화는 있는데 속도 성분은
VZ 방향, R 세타 Z를 했을 때 Z 방향의 속도만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나비어-스톡스 이퀘이션을 이제 실린데리칼 좌표에 대해서 표기를 해봐야 되죠. 우리가 유도는 안 해봤지만 뭐 쪼르륵 나이라면 비압 축성이 되어서 연속 방정식은 이렇게 표시가 되고 연속 방정식은 그 다음에 나비어-스톡스 식은 뭐 R 좌표축에 대해서 세타 좌표축에 대해서 그다음에 Z 좌표축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파이프 유동에 대한 이제 가정을 몇 가지 이제 정리를 이제 해봐야 되겠죠. 정리를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파이프의 R 방향의 속도 성분은 0이다 없다. 그 다음에 소용돌이 돌아가는 유동 VP도 없다. 자, VP도 없다. 모든 물성체 P방향, 각도 방향, 사실은 세타 방향이 뒤쪽이 전부 세타, P, 혼용이 되어 있는데, 이 각도 방향의 변화는 아무것도 없다. 그 다음에, 속도의 R 방향 변화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니꼬를 제로로 넣을 수가 없죠. 니꼬를 제로로 넣을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이제, 나비어-스톡스 이퀘이션을 한 단계 더 빨리 줄이기 위해서 컨티뉴티 이퀘이션을 적용을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자 VR은 0이라 그랬고 VR은 0이고 V세타도 0이고 Z방향의 VZ의 Z방향 미분은 0이다. 자 여기 이렇게 VZ의 델 VZ는 0이다. 그 다음에 나머지 Z방향의 변화는 그렇다고 해서 다 0이 되는 건 아니다. 이거지. 속도 성분의 변화가 0이다. 이거죠. 그 다음에 수평관이니까 바디포스는 0이다. 자, 해서 첫 번째 식부터 해봅시다. VR을 전부 0이라고 그랬으니까 그 작은 VP도 0이고 그러니까 다 없어져요. 여기도 다 없어지고 자 여기도 다 없어져요. VR이니까 전부 다 없어져요. 다 없어지고 남는 거는 이 항만 남는다. 그지? 이 항만 남으니까 이 항은 0이다. 곧 R 방향의 압력 변화는 없다. R 방향의 어느 단면에서 뭐 Z 방향에서 어느 단면에서 그 R 방향의 압력 변화는 없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을 해갖고 보니까 세타 방향 속도 성분도 전부 0이라고 그랬죠. 0이니까 다 없어지고 여기도 다 없어지고 여기도 다 없어지고 그래서 남는 거는 여기 바디포스도 수평이니까 없어지고 이렇게 세타 방향 P 방향의 압력 변화도 0이다. P 방향의 압력 변화도 0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P 방향의 압력 변화도 0이다. 자, 이제 마지막 식으로 이제 Z 방향 해봤더니 스테디니까 이거 없어지고, 자, 스테디니까 없어지고, VR은 0이라니까 없어지고, VP가 0이라 했으니까 없어지고, 자, Z 방향으로 VZ가 0이라 그랬으니까 없어지고, 바디포스 없어지고, 이거는 열심히 여기 저기 오타를 고쳤는데 여기 뭐 Z도 있어야 되는데 그거 안 고쳐졌네요. 오타를 고치느라고 한참 시간 걸렸는데 자 해서 뒤쪽에 쪼르륵 해봤더니 그러면은 Z 방향의 VZ 이거 없어지겠죠. 이거 없어지죠. 그 다음에 P 방향의 VZ 이것도 없어지죠. 이것도 없어지죠. 남는 항은 이 항이 남더라 이거죠. 이 항이 남더라. 이 항이 자 해서 정리를 쪼르륵 해봤더니 근데 이 점성항에 해당하는 이 항은 어디서부터 출발한 거냐면 여기서부터 출발한 거예요. 여기서부터 R의 VZ를 R이 2차 미분한 거에다가 1차 미분한 거 R분의 1은 본래 출발할 때 R분의 1에 델 R에 델에 R에 델 R에 델 VZ 자 R에 대해서 첫 번째 미분해주면 어떻게 돼요? 미분해주면 R 미분했으니까 뒤쪽 항만 남죠. 그래서 두 번째 항이 생기고 그 다음에 R 밖으로 나오고 DH 미분하니까 첫 번째 항이 나오고 원래 출발할 때 이 식에서 출발한 식이 되겠어요. 그래서 자 그 R 방향 모멘텀식은 이렇게 됐고 세타 방향 모멘텀식은 이렇게 됐고 Z 방향 모멘텀식은 이렇게 되더라. 이거죠. Z 방향 모멘텀식은 이렇게 되더라. 그래서 봤더니 어떻게 되냐면 P는 뭐의 함수냐면 R의 함수도 아니고 R 방향도 일정하고 그 다음에 세타 방향도 일정하고 그러니까 어느 단면에서 압력은 같다 이거죠. 대신 Z 방향으로 압력을 미분한 건 어떤 값을 가겠죠. 그 다음에
VZ를 R방으로 미분한 항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연속 방정식, 그 다음에 모멘텀 방정식 쪼르륵 해서 1차원 파이프 유동의 실린더리컬 좌표를 정리했더니 이와 같이 되더라. 자, VZ는 또 뭐의 함수냐면 VZ는 R만의 함수예요. 그러니까 텔R에 텔 VZ 이렇게 됐지만 여기 그냥 D가 되는 거죠. D가 되는 거고 여기 P도 Z만의 함수니까 DZ분의 DP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P는 뭐라 그랬냐면 X만의 Z만의 함수라 그랬죠. Z만의 함수라 그랬고 자, 여기 VZ는 뭐라 그랬죠? VZ는 R만의 함수라 그랬죠. 자, 두 개를 합해서 0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여기는 R만의 함수고 반대편으로 넘어가면 이쪽 뒤쪽에 이 내용 설명이 없는 것 같아서 여기서 지금 써서 하는 거예요. 자, 여기는 R만의 함수고 반대로 넘어오면 여기 니꼬를 제로 자리로 반대편으로 넘겼어요. 여기는 Z만의 함수고 이렇게 되죠. P항이 1이 넘었으니까 이거는 R만의 함수고 그러니까 어떤 함수가 R만의 함수고 Z만의 함수가 같으려면 어떻게 돼요? 같으려면 그냥 상수 이렇게 된다 이거죠. 자, 해서 우리가 1차 원주동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면 이게 P하고 VZ를 동시에 다 푸냐면 그게 아니고 자, P 조건이 주어지면은 또는 뭐 VZ 조건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풀어보는 거예요. 문제를 풀어보는데 방정식을 쪼르륵 압축해 놓고 보니까 이제 간략화 시켜 놓고 보니까 자, P는 Z만의 함수고 VZ는 R만의 함수고 그래서 이거는 전부 상수구나. 이 미분값은 이렇게 상수로 되는구나 하는 것을 일단 우리가 이 복잡한 나베스톡스 이퀘이션을 자, 상당히 간단한 상미분 방정식이 된 거예요. 상미분 방정식이. 자, 뭐 Z만의 함수, R만의 함수니까 뭐 상미분 됐고, 이것도 상미분 됐고, 해서 우리가 상미분 방정식으로 간단히 파이프 유동을 만들어 놨다. 이거죠. 자, 해서 이제 다시 정리하면 아까 벌써 여기 컨티뉴티 이퀘이션은 여기 다 없어지고 이렇게 정리되어 있었죠. 이렇게 정리되어 있고 자, 이제 아까 그 R분의 1 돼 있는 거를 이제 문제를 이제 풀어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아까 분모의 좌측에 뭐 이쪽 뒤로 넘어야 되겠죠. 뒤로 넘어와서 여기는 D로 전부 다 바꿔놨죠. D로 여기 상수 R분이 있을 때 상수였죠. 그래서 이제 D에 넣고 여기 분모가 R분의 1이 여기 있었죠. 점성항하고 앞에 이제로 다시 넘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R은 이쪽으로 넘어오고 그 다음에 점성계수 뮤로 넘어오고 이건 니꼬르 상수가 아니고 본래 여기 R분의 1을 했을 때 니꼬르 상수가 된다 그랬잖아요. 자, 이 부분이 상수고 나머지 부분이 상수고 그 dx라고 돼 있지만 이게 R의 함수가 아니다 이거죠. 자, 해서 다시 R에 대해서 적분하면 어떻게 돼요? 적분하면 2항이 나올 테고 2항이 나오고 이 앞에 거는 상수니까 2분의 μ의 dx분의 dp에 R 제곱이 되고 플러스 상수 c가 붙겠죠. 그러면 R을 다시 따라주면 dr분의 dvz는 이렇게 2분의 μ의 dx분의 dpr이고 R분의 1이고 자, VZ를 다시 이제 한 번 더 적분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처럼 이렇게 되겠죠. 자, R분의 1을 적분해주면 로그 R이 되는 거죠. 근데 R은 이꼬르 제로에서 어떤 값이 정의되려면 어떻게 돼요? 정의되려면 당연히 C1은 제로가 되는 거죠. 자, 어떤 값을 R은 이꼬르 제로에서 값을 가지려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반경 벽면에서는 속도가 0이 돼야 되죠. 속도가 0이 돼야 되니까 C2는 이렇게 되는구나. C2는 이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V는 어떻게 되냐면 V는 정리하면 제일 뒤에 보면 X처럼 이렇게 정리하면 이런 해를 파일 2차 포물선식이 되는 거죠. 이렇게 포물선 형태의 식으로 이렇게 이런 유동의 해를 찾는다. 자, 여기 뭐 이 밑에는 이 식에 대해서 정리가 안 되는데, 저건 속도 분포가 이렇게 된다. 이거죠. dx분의 dp는 당연히
x로 뭐 아까 z로 돼 있던 거를 x로 다시 바꿔져 있어요. 뭐 좀 뭐 섞여 있는데 자 x 방향으로 이렇게 변했을 때 오케이. 그러면 여기는 상수라 그랬죠. dx분의 dp는 상수이. 자, 이 아래 부분은 뭐냐면 이제 우리는 이제 나비스톡스 이퀘이션으로 이걸 푼 거고 나비스톡스 이퀘이션을 우리가 나비스톡스 이퀘이션이 아니어도 우리가 스테디 상태니까 양쪽에 압력이 미치는 힘, 이쪽이 P 플러스 DP, P 플러스 DP와 그 다음에 이쪽 반대쪽에서는 P하고 해주면은 그 전체 면적 파이 R 제곱에 미치는 힘은 이렇게 되고 이 단면적 변론이 그 다음에 전단력 중간에 전단력은 자 2파이 r에다가 전체 길이 dx에다가 타워 해주면은 자 이런 관계식이 성립한다. 그러면 전단력은 2분의 r의 dx분의 dp인데 전단력은 뭐냐면 뉴턴의 점성 법칙에 의해서 뮤 dr의 du다. 그래서 dr du 구했더니 이렇게 r에 대해서 뭐 dr분의 du는 뮤 넘어와서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적분해주면 r 제곱 나오고 어떤 상수 나오고 자 경계 조건 대입해주면 a 값을 구한다. 그러면 같은 결과식을 얻을 수 있다. 우리가 이제 여기 속도 구하는 데까지가 우리 나비스톡스 이퀘이션을 푼 거예요. 압력은 그러면 어떻게 푸는 거죠? 압력은 어떻게 푸냐면 압력은 어떻게 되겠어요? dx분의 dp는 뭐라 그랬죠? dp는 어떤 상수라 그랬죠? 상수 k라 그러면 자 항상 압력은 항상 선형적으로 변한다. 입구 압력 줘주고 출구 압력 줘주면 이렇게 선형으로 변한다. 여기가 p 입구고 여기가 p 입구고 여기가 p 바깥쪽이고 저 뒤쪽에 뭐 있겠지만 자 유동이 우측으로 가려면 x 플러스 방향으로 가려면 당연히 압력이 떨어지는 쪽이죠. 떨어지는 쪽. 그래서 그 압력과 속도 분포를 전체를 구하게 되는 거죠. 구하게 됐다 이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그 여기까지 푸는 데까지가 속도 압력 구하는 데까지가 이제 스톡스 이퀘이션을 푼 거고 이제 주로 이제 유량이 가장 중요한 건 유량이라 그랬죠. 유량할 때는 우리 뭐 주로 피압축성 요동을 다루기 때문에 그 질량 유량이 아니고 체정 유량이죠. 체정 유량. 자, Q는 내 거로 V의 ds 어떤 단면을 우리 저기 좀 모멘텀 시리 할 때 뭐 단면 통과하는 여기 면적 적분하는 거잖아요. V 도트 ds 하고 파이프 전체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 되니까 자 우리는 카테시안 좌표가 아니고 시린데칼 좌표 r d 세타의 dr이고 속도 주어져 있고 적분은 0에서부터 d파이고 0에서부터 r까지고 0에서부터 d파이 0에서부터 r 우리가 세타의 함수가 아니니까 세타는 그냥 뭐 0에서부터 2파이까지 d 세타 해주면 그냥 2파이로 그냥 나오겠죠. 2파이로 나오고 앞에 상수코 들어있고 r dr이니까 r 제곱에 r 마이너스 r 3승 그래서 쭉 넣어주면 이거는 2분의 1 r 제곱이고 여기는 4분의 1 r 4승이고 그래서 쭉 넣어주면은 이것처럼 이런 그 총유량이 나오겠다 이거죠. 당연히 이거는 dx분의 dp가 음수니까 여기 마이너스가 붙어야 되죠. 그래서 x방향으로 흐르는 유량은 이렇게 된다. 이거죠. x방향으로 흐르는 유량이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양쪽 아까 앞페이지에서 설명했던 압력 변화라는 거나 어떻게 된다 했죠? 그 총 길이 뭐 선형적으로 이렇게 변하니까 총 길이 dx분의 dp는 이거로 l분의 P1-P2, P1-P2. 자, 이제 본래 K는 P2-P1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유량 Q는 저기다 dx분의 dp 양쪽에 압력 변화율에다가 앞에 이렇게 개수를 곱해주면 유량이 나온다. 자, 평균 속도는 어떻게 되겠어요? 평균 속도는 뭐 단면적으로 나누면 되죠. 파이 r 제곱에 Q를 나눠준다. 최대 속도는 R은 내 거로 제로인 제로에서 최대 속도를 당연히 갖겠죠. 자, 전단력을 구하려면 어떻게 돼요? 전단력은 내 거로 점성계수의
점성배수야 dr분의 duz 하고 계산을 해야 되겠죠. 자, 해서 우리가 파이프 유동에 대해서 수평면에 있는 파이프 유동에 대해서 공부를 좀 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경사진 원형관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경사진 원형관. 자, 경사진 원형관에서는 아까 제가 틀린 게 뭐냐면 이제 중력 가속도에 의해서 이제 이 유동이 영향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부호 설정을 이렇게 잘해야 돼요. 부호 설정을 잘못하면 틀리게 하면 뭐 완전히 그냥 답이 거꾸로 나오죠. 답이 거꾸로 나온다 이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뭐든지 부호 설정할 때는 xy 좌표축에서 세타는 항상 세타는 이렇게 잡는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세타는 이렇게 잡는다. 자, 높이는 h 플러스 방향 이쪽으로 잡는다. 플러스 방향 이렇게 잡는다. 플러스 h 세타. x는 흘러가는 방향으로 잡는다. 뭐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설정을 하는데 대부분 또 이게 유동 문제 풀다 보면 이게 큐를 뭐 x 방향을 항상 이쪽으로 잡다 보니까 여기서처럼 이렇게 잡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무슨 차이가 있나? 중력 가속도가 미칠 때 제일 먼저 지금 현재 잡고 있는 좌표 흐르는 방향으로 x축을 이 아래 방향으로 이렇게 흘러가죠. 이렇게 잡는다. 그러면 h는 자 세타도 각도를 따지다 보니까 그냥 뭐 이쪽을 플러스를 이렇게 잡다 이쪽으로 잡다. 그러면 h는 어떻게 되냐면 h를 반대쪽으로 하려면은 h의 마이너스 x 사인 세타가 되겠죠. 마이너스 x 사인 세타. 그런데 우리는 또 흘러가는 대로 이쪽으로서 뭐 h는 내 거로 x 사인 세타라 그런다. x 사인 세타 이렇게 되겠죠. x 사인 세타. 부호 방향을 이쪽으로 했을 때 만약에 h를 위쪽 방향으로 하면은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된다. 세타 각을 또 이쪽으로 뭐 플러스 방향으로 잡았을 때는 그럼 뭐 이쪽으로 가니까 뭐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 서로 부호 관계를 잘 따져야 되겠다. 자, 중력 가속도를 따져봤더니 중력 가속도는 무조건 아래쪽이죠. 아래쪽으로 가는 것 가운데 이 유동의 주는 쪽은 이쪽이죠. 이쪽 성부인데 방향이 어떻게 돼요? x방향하고 같은 방향이죠. 다행히 세타를 이쪽으로 잡았으니까 그래서 g sin 세타만한 중력 가속도를 잡는다. 만약에 세타를 플러스를 이쪽으로 잡았다 그러면 여기 부호가 마이너스 g sin 세타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g sin 세타. 자, 해서 우리가 항상 여기 좌표축 설정하고 그 플러스 방향 설정할 때 특히 세타나 모멘트 설정할 때는 항상 그 방향 설정을 해야 된다 그랬죠. 자, 대부분의 우리가 좌표 잡는 식으로 하면 어떻게 되냐면 x축이 뭐 우리가 x축이라면 여기서 말하는 뭐 유동의 x축은 방향이 이쪽이고 유동의 x축은 뭐 이쪽으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카테시안 좌표 i축이라 그랬을 때 i축 평면하고 이루는 각 세타 잡을 때는 이렇게 해서 세타 잡는 되겠죠. 이렇게 플러스 세타 잡는다. 그러면 높이는 어떻게 되냐면 높이는 플러스 방향 이쪽으로 가겠잖아요. 그러면 h는 이쪽으로 어떻게 되냐면 x sin 세타 이 높이만큼이 되는 거죠. 이 높이만큼이 sin 세타. h는 플러스 방향 그대로 돼요. 자, 이 경우에 이제 중력 가속도는 어떻게 되냐면 중력 가속도는 이렇게 그랬으니까 이렇게 되죠. 이렇게. 따라서 중력 가속도는 마이너스 g sin 세타가 되는 거예요. g sin 세타. g sin 세타. 우리가 그 h하고 g sin 세타는 어떤 관계가 있냐면 자, h를 x로 미분해주면 우리가 이제 사실은 h가 포텐셜 그 위치 에너지에 해당하는 거죠. 위치 에너지에 해당하는 내용인데 미분해주면 여기에 이제 사인 세타가 나오는 거예요. 사인 세타가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사인 세타가 나오고 자 중력 가속도 방향의 힘을 따지려면 이렇게 h를 잡았을 때는 여기다 뭐를 붙여줘야 되겠어요? 중력 가속도가 고려되니까 중력 가속도들은 여기다 마이너스가 붙겠죠. 이 경우는 어떻게 돼요? h를 미분을 해줬다. h를 x로 미분해주면 사인 세타가 나오죠. 사인 세타가 나오고 여기는 보니까 중력 가속도 g를 고려해주면 어떻게 돼요? 그냥 플러스 그대로 놔두면 되겠다 이거죠. 플러스 그대로 놔둔다. 이렇게
H 방향을 이렇게 잡았을 때 H 방향을 반대로 잡으면 어떻게 돼요? 반대로 잡으면 여기 마이너스 해줘야 되는 거죠. 마이너스. 자, 제일 먼저 우리가 경사진 유동을 다룰 때는 이렇게 먼저 그 차표축을 플러스 마이너스, 특히 세타의 방향을 어디로 잡느냐, H의 방향을 어디로 잡느냐에 따라서 부호가 바뀌기 때문에 항상 자, 힘의 방향이 맞도록 H와 X와 세타의 부호를 설정해야 된다. 머릿속에 설정하고 문제를 다뤄야 되겠다 이거죠. 자,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자, 보면 어떻게 되냐면 방금 윗부분 똑같이 그 그림 그대로 해놨어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자, 우리가 방향을 플러스 H를 잡고 플러스 X1을 잡고 세타 이렇게 잡고 그러면 중력과 속도 성분을 따져봤더니 치의 HX에 여기에 플러스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플러스 E. 만약에 이쪽에 세타나 H를 반대 방향으로 잡으면은 당연히 여기 마이너스가 된다 이거죠. 그 아까 이제 그 수평으로 있는 파이프 유동에서 차이점은 그 차이점에 이제 중력과 속도 성분만 붙는 거죠. 그래서 여기 뭐 우리 x 방향이라고 그랬고 마이너스 압력에 대한 항가 들어있고 속도에 대한 항가 들어있죠. 자 해봤더니 G의 HX라고 미분을 해놨지만 이거는 전부 그 상수예요. 뭐 수평평파니까 거의 이 부분이 전부 해서 이 부분이 상수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자 해서 식을 다시 정리를 해봤더니 자 여기 점성항까지 전부 미룰 고려해서 점성항을 이쪽으로 자 이 항을 이쪽으로 넘기겠죠. 이 항을 이쪽으로 넘겨서 그 식이 뭐 2번에 있는 이 식은 이 내부에 있는 점성항에 의한 항이죠. 점성항에 의한 항이고 나머지 이쪽으로 넘어갔더니 어떻게 돼요? 이 압력에 대한 미분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가 됐죠. 점성항이 됐고 그 다음에 H에 대해서 G에 대해서 뮤에서 넘어가서 이렇게 자 이런 관련이 되고 그 다음에 이 값 자체가 뭐라고 상수 A라 그랬죠. 상수 A. 그 다음에는 이제 뭐 대리라고 편미분이라고 되어 있지만 아까 뭐 수평 파이프에서 얘듯이 그냥 뭐 T가 VZ가 R만의 함수니까 자 해서 R 넘어와서 대랄 미분해서 AR이 되고 한번 적분해서 2분의 1 AR 제곱에 C1이고 그 다음에 R 분모 좌우로 넘겨져서 여기서 2분의 1 AR에다가 R분의 C1이고 자 이게 그 다음 적분하면 로그 된다 그랬죠. 그래서 R은 니꼬로 체로해서 유한한 값을 가지려니까 C1은 니꼬로 체로고 너무 말을 빨리 하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파이프 경계면에서 속도가 0이라는 조건에서 C2로 가고 알고 봤더니 그 평판에 있던 수평으로 있던 파이프의 그 압력에 해당하는 항 대신 이 항이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높이를 고려한 A라는 개수로 해서 적분해주면 여기서처럼 이렇게 최종값은 그래서 VZ는 속도 분포는 이렇게 된다. 이렇게 VZ는 이거로 똑같은 유동 흐르는 방법은 똑같은 거야. 대신 압력과 중력이 그 중력 영향이 합해져서 어떤 상수계수로 된다. 상수계수로 된다. 여기서처럼 이렇게 자 H를 그대로 갖다 대입해 봤더니 H는 이코로 X 사인 세타고 미분해주면 사인 세타가 되고 여기서처럼 이렇게 쭈르륵 A 값이 된다. 유량해주면 어떻게 된다? 유량은 똑같이 아까 그 압력계수 있던 항을 그대로 그냥 적분해주면 이렇게 뭐 유량에 대해서는 이렇게 계산을 RDRD 세타 해가지고 V를 해주면은 2파이 들어가고 이렇게 된다 그랬죠. 그러면 전단력은 R 방향 미분해서 이런 값을 갖는다. 그래서 우리가 그 파이프 유동에 대해서 다룰 때 이렇게 다루게 된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항상 이 부호 설정할 때
푸어 설정할 때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게 그 유동이 흐르는 방향을 우리는 기본적으로 X방향을 잡죠. 흐르는 방향을 X방향으로 잡고, 그 다음에 높이는 높이니까 올라갈 때 H라고 잡죠. H라고 잡죠. 그 다음에 각도는 항상 이렇게 세타 이렇게 잡아야죠. 세타. 자, 뭐든지 좌표축 설정할 때는 항상 그 푸어 방향을 아주 신경 써야 돼요. 그 다음에 그 XYZ 좌표 잡을 때도 마찬가지죠. XYZ 좌표 잡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X축이 이쪽이고, 자, Y축이 이쪽이고, 그러면 우리는 그 다음에 Z축은 어떻게 되죠? 이렇게 Z축 잡을 때 이렇게 잡는 거하고, 만약에 그냥 뭐 하다 보니까 반대쪽으로 이렇게 잡았다. XY 이렇게 잡았다. 못 잡을 건 없어요. X, Y, Z. 그러면 어떻게 돼요? Z. 그러면 우리는 항상 어떤 벡터를 프로덕트 할 때 어떻게 돼요? 항상 그 오른손 법칙에 의해서 좌표축을 설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I 곱하기 벡터에서 크로스 프로덕트 했을 때 I 곱하기 J는 이꼬르 K가 되려면 뭐 여기다 쓰려니까 그러는데 오른손 법칙에서 잡아야지 이 왼손 법칙으로 잡으면 마이너스 K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벡터를 계산할 때. 그래서 항상 오른손 법칙에 맞춰서 해줘야 된다 이거예요. 맞춰서 해줘야 된다. 또 우리 그래서 항공기에서 체하고 어쩌고 그럴 때 이렇게 하면은 어느 쪽이 이게 진행 방향이에요. 자, X축 1이 잡고, 그 다음에 Y축 1이 잡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X, Y, 1이 돌아가니까 Z축은 아래로 이렇게 되죠. 아래로. 그래서 우리가 저기 항공기 할 때, 좌표축 설정할 때, 공중으로 가는 게 아니라 Z축이 지구 중심 쪽으로 가도록 좌표축을 설정하죠. 반대로 설정해도 돼요. 반대로 설정해도. 근데 우리가 이렇게 스팸 방향 설정하고, 그 다음에 진행 방향 X 설정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벡터 설정할 때, 벡터의 방향, 플러스 방향. 우리는 여기 길게 설명하는데, 여기 세타는 반시계 방향, 그 다음에 X는 진행 방향, 높이는 H 방향, 이렇게 하는 거를 기준으로 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제 본인이 간단한 이런 문제 풀 때는 이렇게 이제 자기가 설정하기 나름이죠. 근데 남하고 소통하면서 할 때는 항상 통일시킨 상태에서 해야 된다. 이전에 이제 그 단위계 설명할 때 얘기했던 것 같은데, 파운드 단위하고 뉴턴 단위하고 서로 환산을 안 해버려 가지고 화성 가가지고 화성까지 8개월 걸려서 가서 한 바퀴도 못 돌고 그냥 바닥에 떨어져 버렸다 했죠. 나중에 따져봤더니 파운드로 드는 값을 뉴턴으로 4.5배 해줘야 되는데 안 해주고 그냥 파운드 단위를 그냥 뉴턴으로 그대로 써버렸다 이거죠. 4.5배 해줘야 되는 거 안 해서.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단위가 잘 통일되어 있는 나라가 없는데, 마트 가면 전부 100g당 얼마 이렇게 되는데, 미국이나 이런 데 오히려 통일됐을 것 같은데, 이런 엔지니어링 문제에 대해서 잘 통일이 잘 안 돼 있잖아요. 우리 책에도 마찬가지로 맨날 엔지니어링 단위 나오고 그래서 헷갈리잖아요. 잘못하면 엔지니어링 단위 할 때는 밀도 값이 10배 차가 나기 때문에, 잘못하면 저항이 10배 왔다 갔다 한다 이거예요. 저항이 10배 왔다 갔다 한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좌표축과 단위는 가장 기본. 만약에 틀리면 모든 게 어긋난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